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반대 시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독 중국만은 예외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 이유로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은 예견된 일이지만 중국 국민들도 러시아 편을 들며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장 난징대 교수 등 중국의 역사학 교수 5명은 지난달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의의 전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 없이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는 과열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리면서 한 연설은 5,000자가 넘는 장문의 중국어로 번역돼 온라인상에서 10억 회 이상 공유됐으며 누리꾼들은 푸틴 대통령을 대제라고 부르면서 지지한다. 피가 끓어오른다. 훌륭한 연설이다. 매우 조리 있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부적절한 악플들이 거침없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지금 러시아가 미국의 따귀를 때리고 있는데 왜 좋아하면 안 되진, 러시아와 중국은 형제야,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올 기회다, 나이 어린 여성들을 중국에서 받아주자는 성희롱적 발언들도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이 매우 부적절한 악플을 달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위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화가 나서 눈물 흘리기 직전이다. 더 이상 전쟁을 조롱하지 말 것이며 더 이상 비굴하게 전쟁 관련 글로 장난을 치지 말 것이며 더 이상 이 전쟁이 당연하다고 이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지금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미녀를 받아주자는 말들이 해외 언론, 우크라이나 언론에 의해 대량으로 퍼지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공습에서 총격전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신의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 조롱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피난처에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이 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차별하게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현재 부득이하게 중국인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출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웨이보에 농담 글을 올리고 있을 때 머나먼 전쟁터에 있는 우리 동포가 당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다시는 동포를 불구덩이에 밀어 넣지 말기 바란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던 중국인 한 명이 총에 맞아 다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튜버는 러시아군의 폭격에 급히 방공호로 대피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지하 방공호로 다시 숨어야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대피소인 지하철역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서 제 친구는 일본인이라고 대답했어요. 중국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CGTN은 최근 우크라이나 내 반중 감정이 악화되면서 자국민들이 중국인 신분을 감춘 채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고 있는 반중 정서에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도 한 몫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오후 공지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우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에 나갈 때는 오성홍기를 부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 오성홍기를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 러시아군이 잘 식별할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성홍기를 부착하라는 권고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자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2월 26일 외출을 자제하고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 지침이 오락가락한 사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반중 정서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반중 감정이 악화돼 신변까지 위협받자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신분을 숨기라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들은 일제히 조롱과 악플 차단에 나섰고 양국 외교장관 전화 회담에서 중국은 교민들의 안전을 부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 러시아와 미국, 서방 간 대립은 계속되고 심지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정책적 자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것과 관련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가혹한 제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힘을 키우는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 통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잇따라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러시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침공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만은 물론이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 입장에서도 국경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보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인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면밀히 주시하며 이를 자신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신호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 대응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대미 항전 파트너이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두 나라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이 같은 균형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뒤 서방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편을 들지 말라며 중국에도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을 벌리기 위해 구애와 물량 공세를 펼쳐온 시 주석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중국으로서는 무턱대고 러시아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국 대만 간 양안 관계와 비슷한 잣대로 분석하려는 시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대만 침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